오늘을 최우선으로 따뜻한 의술을 펼치는 좋은 의사들을 만나보는 시간 굿 닥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강과 안구의 건조 증상을 유발하는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주인공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굿닥터스 오늘의 주인공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곽승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즘에요 한국의 젊은 연구자분들이 세계적으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심에 교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다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도 그냥 그 중에 한 명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겸손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들어봤는데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서 작년에는 동아시아 류마티스 학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또 서울 성모병원의 경우는 교수님께 신진 연구자상을 수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교수님께서 특별히 주목받게 되신 데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연구에 매진하셨나 봐요. 예, 제가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류마티스 전공을 시작한 이후로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니까 열심히 환자를 보고 성심성의껏 진료하는 것 이외에도요. 어떤 질병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자 노력을 하였는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영예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의 전문가이신 교수님과 함께 류마티스 질환의 일종인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네. 어떤 질환인가요? 쇼그렌 증후군은 스위스의 헨릭 쇼그렌이라는 안과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특징적인 증상은 안구 건조, 눈이 뻑뻑하고 네. 입이 마른 구강 건조 두 가지를 제일 주 증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생기냐 하면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의 침샘이나 눈물샘에 염증 세포가 침윤돼서 침샘이 파괴되고 눈물샘이 파괴돼서 구강 건조, 안구 건조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면역 세포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세포, 즉 눈물샘이나 침샘을 공격하는 면역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쇼그렌 증후군은 어떤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나요? 거의 발생 연령의 90%가 네. 40대, 50대, 60대 여성에서 발생합니다. 아, 여성에게서 네. 한 90%가 네, 발현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그리고 4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드물고 보통 40대, 50대 처음 발생 연령이 또 60세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떤 저희들은 이제 노인성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기를 구강 건조, 안구 네. 건조증을 특징적인 질환의 그 증상으로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그런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 모든 경우가 다 쇼그렌 증후군은 아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 모든 경우가 쇼그렌 증후군은 아니고요. 실제로적으로 입 마르고 눈 뻑뻑하다고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아주 소수만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파킨슨병이 있을 다른 질환이 있을 때도 구강 건조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요. 네네. 또한 우리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 예를 들면 이뇨제나 어떤 정신과 질환 때 사용하는 약물도 항우울제 또는 피부 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이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최근에는 뭐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 얼굴 쪽에 방사선 치료를 오래 받거나 이러면 또 침샘 기능이 떨어져서 구강 건조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요. 또 안구 건조 증상도 눈 자체 여러 가지 이상 때문에 안구 건조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두 증상이 쇼그렌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네. 전신에서도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쇼그렌 증후군은 전신을 침범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일생 동안 관절염을 앓게 되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 비너스 윌리엄스가 쇼그렌 증후군 환자라고 최근에 그래요? 언론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 선수도 이제 관절통이 심해서 중간에 테니스 선수 생활을 포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관절통이 전체 환자 중에 한 50% 정도 나타나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이 손끝의 색깔이 변하는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나타나고 네, 레이노 증후군은 어떤 증후군인가요? 레이노 증후군은 옛날에 한방에 수족냉증이라고 하듯이 손발이 찬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 네네.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말초혈관이 수축돼서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되고 손발에 통증이 오고 또 따뜻한 데 가게 되면 이렇게 풀리게 되는 그런 증상이고요. 그 외 쇼그렌 증후 환자들은 흔하진 않지만 폐 네. 자체를 침범해서 면역세포들이 폐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고 또 신경 침범도 할 수 있습니다. 신경 마비가 오는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악성 림파종, 그러니까 림프구를 침범하는 암이죠. 악성 림파종의 위험도가 약 50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러한 전신을 침범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그냥 단순한 안구 건조다, 구강 건조다, 네. 관절통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셔서 진단을 좀 늦게 받으셔서 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치료하신 환자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본 환자분 중에서 30대 중반 여자분이셨는데 한 1년 정도부터 계속 오른쪽 무릎 관节물이 차고 통증이 있고 네네. 이제 다른 병원 가서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MRI, 뭐 골스킨 여러 가지 검사했는데 원인을 못 밝히고 이제 제 외래 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환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입마름증이랑 눈 뻑뻑함이 아주 심하시고 그래서 네. 저희 쇼그렌 증후군 의심하에 여러 가지 검사, 혈액 검사나 침샘 분비 검사, 눈물샘 분비 검사 등 시행했는데 이제 쇼그렌 증후군에 합당해서 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쇼그렌 증후군이다라고 이제 진단이 내려지면 네.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예, 현재로서 뭐 이 쇼그렌 증후군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뭐 감기와 이런 것과 달리 뭐 일주일 약 먹고 완전히 없어지는 않는데요. 아, 예. 충분히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네. 쇼그렌 증후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수분 섭취를 자주 하셔야 되고요. 네, 건조 네. 증상 때문에 또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침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치나 잇몸병이 많이 발생해서 아, 그렇겠네요. 구강 청결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즐기시지만 커피나 홍차, 녹차 같이 이런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나 커피 안 됩니까? 이제 커피가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커피의 좋은 점도 있지만 쇼그렌 증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입마름증을 예, 더 예. 악화시키기 때문에요. 그런 생활 습관 속에서 관리할 것들이 있고 또 약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FDA나 한국 FDA 승인된 그 침샘이나 눈물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러한 환자분들이 생활 속에 지킬 수 있는 것들과 또 약제를 병용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승기 교수님과 함께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네, 쇼그렌 증후 환자분들은 보통 진단될 때까지 시간이 5년, 10년, 즉 구강건조, 안구건조 증상이 처음 발생한 후에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안구건조나 구강건조 증상이 본인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게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굿닥터스, 오늘은 곽승기 교수와 함께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